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양 경기 모두 다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이거래일 동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경기에서 졌고요.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벌써 6연패를 기록하면서 다소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선수들 과연 어떻게 활약을 펼쳤을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순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경기도 역시나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의 한 3개월째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뭐 중소형주 쪽에서 또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또 그나마 좀 버티던 대형주도 좀 반등을 좀 오래 했죠. 한 달 동안 반등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중소형주 많이들 들고 계실 거예요. 거의 다 좀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5%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올라오면 뭐 공매도라든지 기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 좀 지속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좀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만 상한가로 좀 하면서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잡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 뭐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트렌드가 뭐 적자나야지 회사 간다. 적자나는 회사들이 뭐 상한가 행진을 좀 벌여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테마성이 짙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끝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애널분들이라든지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조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도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이상하게 저는 배가 고프죠. 방송 시간 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게다가 오늘 장문남 작가님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한 해주셔서. 3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렇고요. 오늘 저는 한 2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띄었어요. 일단 외신을 보다 보니까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게 기사가 그 단어가 지금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뭔가 좀 빠졌다, 약간 이런 거 저도 표현할 옛날 때. 슬라이딩 많이 했는데요. 바닥에다가 헤딩 안 하면 다행이죠. 네. 그런 수익 급락은 아니었는데 뭐 물가도 슬라이딩이고 뭐 시장도 슬라이딩이고 슬라이드가 되게 많았던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성 LNS. 대표분이 재무 담당자가 증권사 임직원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주식 연계 채권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교환사채 EB, EB까지 해서 CB, BW까지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한 80억, 100억 다 증권사하고 일부 자문사에서 약간 받아갔던데요. 어쨌든 그 산성 LNS도 BW랑 CB랑 EB 발행했던 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어제 제가 그 공시 내용을 확인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떻게 라인업이 구성됐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번 타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번 타자는요, FNF고요. 2번 타자 효성 OMB가 차지했습니다. 3번 깨끗한 나라, 4번 한국전력이고요. 5번 중국 원양자원, 6번 호텔신라, 7번 파라다이스, 8번 산성 LNS, 9번 타자 롯데쇼핑이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라인업이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뒷걸음질 쳤던 선수들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롯데쇼핑, 산성, LNS 들어있고요. 반면에 또 강했던 선수들도 중간중간에 하지만 좀 사이즈 작은 선수들이 오늘은 좀 선전했던 것 같네요. 라인업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라인업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그 회사 내용들이 정말 좀 좋은 회사들이 좀 올라가야 기분이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라인업을 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기저귀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그래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90% 정도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에 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해 준다면은 또 상승폭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미 벌써 팔고 있지 않나요? 이미 팔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뉴스화가 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연계가 되고 아가방과 같이 만든다라는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방 브랜드로 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좀 잘 지켜오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좀 메르스 여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박스권을 뚫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지켰었습니다. 10만 많이 빠졌어요, 네, 진짜. 10만 원, 12만 원 잘 지키던 종목이었는데 요 근래 굉장히 좀 하락폭을 아찔해요. 키우면서 네, 아찔합니다. 저기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단기성 매매가 가능은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은 추세는 하방으로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또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동주, 신동빈 회장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용해지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는. 뭔가 자본 있었던 선수들도 많고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이렇다 할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만한 선수가 몇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아까 깨끗한 나라 아까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천기저귀 하시는 그 스타트업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서도 하시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 살짝 연락을 취해보세요. 그리고 천기저귀가 지분 건강에 투자하시던가. 좋잖아요. 예, 이거 기저귀는 좀 그런 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이 재밌네요.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한전 빼고는 전부 다 중국 컨셉일 텐데요. 효성 OMB도 약간 이쪽도 뭐 크게 먹자면 뭐 중국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보면 중국 섹터, 그 중국 관련주 내에서도 약간 그 종목이 수익률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선수들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어떤 선수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시장 이 선수 안 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선수 보면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시장에 잡음이 상당히 좀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한해십니다 그러면. 중국 지점장 협의회에서 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돌아온 탕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일단은 뭐 내용을 보면은 자회사가 인도양이 이제 시범 조업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는 뉴스와 함께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은 또 상한가 마감을 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한 8% 정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상 일단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주가의 레벨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에서 중국 기업을 이제 좀 인수를 해라. 좀 기업들한테 좀 이런 발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의 테마가 굉장히 좀 형성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중국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나올 지표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좋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표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이 좀 어떻게 봤을 때는 기업의 내용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 보라 그랬는데 이제 찬바람 불면 중국 원양자원을 봐야 되나 봐요. 지금 이 회사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중국 원양자원. 왠지 중국 원양 자원. 원양과 자원 하니까 뭔가 좀 할 것 같잖아요. 회사가 한 번 가면 막 멀리 갈 것 같고 또 자원 들어가 있잖아요. 자원. 예전에 트렌드에 많이 부합을 하는. 네. 이 종목이 지난해 한 8월, 9월 달쯤에 1,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모멘텀 받으면서 그런 급등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의견이 두 분은 어떠신가요? 좀 부정적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점장님들이 살아야 되니까 뭐 좀 더 가야 되겠죠. 우스갯소리가 한 얘기고요. 밸류는 사실 뭐 판단 못하죠. 근데 뭐 적절하게 매매하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 정도밖에 멘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는 좀 바이오 주식 같습니다. 좀 믿음의 주식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적으로 숫자가 정말 잘 찍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맞다면 충분히 가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물론 이제 투자적인 입장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투기를 위해서 좀 매수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기를 절대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확인된 실체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 급등이거든요. 이 종목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22%대의 상승, 그제 15% 정도 상승. 이렇게 되면서 4,300원에서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에는 힘든 영역이라는데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다음 선수 볼까요, 허 위원님? 예, 저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한국전력도 거래소에서 가장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예. 일단 실적이 가장 뭐 이제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원재료가 그러니까 그 자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워낙에 이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또 이제 통제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시기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익이 막 확 뻗어나가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약간 있고요. 일회성이긴 해도 일단 3분기에 뭐 네트가 한 7조 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그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약간 배당도 좀 더 주지 않겠어라는 약간의 기대감들을 가져볼 만한 컨셉인데. 올해 특별 배당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주가가 항상 5만 원 조금 넘어가면 또 빠지고 해서 저기를 뚫어줄 만한 뭐가 있을 것인지는 보시되 단기로는 시장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면 실적 매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포트의 비중을 항상 좀 실어놔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같이 뭐 좀 비가 내리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처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익도 뭐 사상 최대치 올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또 더군다나 뭐 이번에 땅판 금액이 네.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또 그 부분에서 또 특별 배당도 나온다면은 요새 시장에서 또 배당 많이 준다 그러면은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매력이 돼서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나서 5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서서히 좀 뭔가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직전 고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장 틀이면 잠깐 시황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주하고 뭐 삼성전자하고는 여기서 막 밑으로 확 빠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IT랑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차랑 이런 한전 같은 종목을 막 안 가지고 계신다 하면 푸트에 네. 장이 만약에 혹시라도 빠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밖에 종목들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이쪽은 워낙에 좀 견고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역으로 다른 쪽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뭐 썩 질 좋은 주도주는 아닐 것 같아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 하면 조금 더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네, 오늘의 4번 타자 한국전력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수도 보면 FNF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매장수를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 근래 나온 리포트 상에서도 또 3분기에 매출 호조와 또 영업이익도 한 80%까지 늘어난다라고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까지 굉장히 좀 증가가 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간 수급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일단은 계속해서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런칭이 성공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이런 의류 회사들의 좋은 점은 언제든지 중국에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중국 쪽 파트너만 찾으면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뭐 어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을 잘 벌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우상향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기간 수급 또한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굉장히 기관들이 좋아하는 컨셉의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 보면 좀 신기했던 게 보통 의류주들 같은 경우 중국발 모멘텀을 하나씩 안고 있잖아요. 뭐 MK 트렌드라든지 대연도 중국 관련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아직 중국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면은 예전만큼 이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잘 팔린다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공유 씨가 입고 있잖아요. 네, 공유 씨는 TV에서 잘 입고 다니는데 제 주변에는 사실 예전에 사실 이 노스페이스 영업무역 갈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뭐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뭐 이런 내용도 다루고 워낙에 이슈가 됐었는데 디스커버리가 그 정도가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브랜드가 디스커버리인데요. 이게 뭐 그래요? 브랜드 선전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입고 와보세요. 한번 입고 나면 딱 이 색인데 안에 디스커버리예요? 딱 이 색으로 입고 있는데요. 사심이네요. 그럼 그 사심. 이유에는 일단 제가 네.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디스커버리가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나옵니다. 네. 디자이너들을 그런 식으로 좀 뽑았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나와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좀 회사다. 그러면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뭐랄까 아웃도어 브랜드라는 좀 이미지가 좀 박히면서 좀 그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이 바뀌었나요? 원래 F&F였나요? 네, 원래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국 쪽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익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좀 성장성 모멘텀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 분위기 전반하고요.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이야기나 아니면 방송 분위기가 좀 비슷하실 겁니다. 좀 뭔가 붕붕 떠있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뭔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종목들이 오늘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들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 가운데서도 MVP를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수에게 주실 건가요? 네, 오늘장 MVP는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단은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22.54% 급등 6,8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포커스 맞출까요?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한국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좀 조정폭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한국 시장에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좀 반등을 다시 줄 수 있겠는가라고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 2,0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은 코스피 2,050포인트에서 주식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산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라면 펀드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의 매도세, 어쩔 수 없는 환매가 이루어진다면 기간이 매도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펀드가 한 50조 되나요, 지금도? 주식형 펀드. 제가 펀드 규모까지 설정액으로 한 50조 남아있다고 봐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50조. 일단 또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형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좀 수그러들고 그렇다면 다시 성장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닥 중소형주 요새 기간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순매수가 이제 2천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매수는 한 1조 1조 1,000억 정도 했었고요. 매도는 한 9천억 정도 했는데 2천억 정도가 남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샀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더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연초부터 따지면은 한 6천억 정도 남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기간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구분 응선을 지나고 클라이막스를 지난다면은 다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충분히 매기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통위 내용이 없네요. 주요 변수는 아니라고 보시나 봐요. 일단은 금통위는 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쉽사리 꺼낼 거라고 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그 변수보다는 외국 쪽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또 일본도 또 경기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또 오랜만에 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6년 만인가 4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영국,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자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대형주 매수가 아니고 중소형주 좀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뭐 고객분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을 유지를 좀 잘하는 종목,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에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식성이 보이는 종목들에서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중소형주로 이제 매기가 다시 쏠리기 시작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재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서 상승을 할 때는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겠는가. 좀 두세 달 좀 쉬었던 수익률 충분히 또 한 달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 여러분들의 라인업 설정 도와드리는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봤는데요. 3, 4, 5번 타자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클린업 트리오는 오늘 좀 리스트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좀 두 명이 있는데요. FNF 하고요,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전력입니다. 네, FNF부터 좀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FNF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좀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속적인 뭐 실적 증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향 패턴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 92만 원까지 갔었나요, 요 근래?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하락을 했는데 음봉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가 화장품의 악재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악재 소멸로서 추가적으로 화장품주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3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뭐 100만 원 간다 그래봐야 뭐 수익률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은요? 네, 한국전력은요, 뭐 배당 매력하고요, 시장 불안감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소나기는 좀 피하면서 갑시다 이런 좀 현금보다는 좀 나을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에 참고할 수 있는 선수로는 FNF, LG생활건강과 한국전력 이렇게 3명이 꼽혔습니다. 앞서서 권충현 과장 내일장 포인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살아남아야만 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 경기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오늘로서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섣불리 발을 내디뎠다가는 엇박자 낼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그리고 눈높이 낮추셔서 대응하시고 이후에 경기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